여기서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그래도 이들은 숨어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원래도 똑같은 존재들인데 고귀한 척했던 애들. 음. 근데 이번에 이재명이라는 거울만 비추면 다들 그래. 이재명이라는 거울만 비추면 다들 본색이 드러나. 왜 그러는 네. 거야 도대체? 이게 저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위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이 거울이 작동하는 걸 보여줘야 돼.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민낯이 얼마나 후진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는 거. 그냥 기껏해야 엘리트 그냥 그 카르텔에 불과하다는 거. 그걸 지켜오는 노하우와 힘이 있었을 뿐이라는 거. 이제는 이것을 흔들어야 된다는 거. 국힘 내부의 분위기는 어떤지를 좀 짚어보죠. 이들이 이제 스스로가 자칫하면 들러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야 되거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3인 안 씨는 빼고 빠져야죠. 이분은 언급할 말이 좀 없어. 여러 번 제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예. 언급할 말이 좀 없어. 근데 일단은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홍준표를 얘기했잖아요. 예. 홍준표가 물러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거. 이게 이제 바로 보여준다고. 야, 국힘이 들러리가 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 이 사람의 말씀. 맞아요. 일단 그렇고 한동훈하고 김문수는 지금 약간 한덕수에 대한 태도가 다르죠. 예. 김문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나는 좋아, 뭐 하려면 해 이거랑 한동훈은 뭔 소리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단일화를 언급도 하지 말자. 또 그거를 좀 더 언급하면서 지금 국힘 내부에서 내분 일어나게 해야지. 그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렇죠. 근데 한동훈 후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동훈 후보는 지금 이 국면에서는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 여전히 단일화는 싫겠죠? 오히려 본인의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겠지? 그렇죠. 오히려 본인의 기회라고 착각하죠. 이때는 한동훈의 이 말도 안 되는 깐족거림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는 지금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반대하거나 최대한 시간을 끌 본인의 의지를 더 불태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네. 그렇지. 그 응원해줘야겠네. 네. 응원해줘야겠네. 가가지고 그냥 한동훈 찍겠다 그래. 제가 찍겠다고 해봤자 한동훈이 신경도 안 쓸 것 같은데. 아니 자기한테 걸려오면 찍어주겠다고. 그거는 괜찮네. 야, 일종의 국민 경선이니까. 신청해야겠다. 나도 신청해야 되겠다. 신청해. 아니 안심번호로 다 받아놨대요 국민의힘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걸리죠? 그렇겠네. 거짓말하면 안 걸린대요. 근데 나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하면 된대. 지금 말을 했잖아. 거짓말 할 거야라고 말을 해놓고. 아무튼 그런 상황. 이게 또 묘해지네요. 국민의힘 경선이 좀 묘해졌네. 네. 한덕수가 저기까지 나오고. 근데 난 이 생각도 들거든. 김문수가 지금은 태도가 저런데 정말로 그래도 저 사람도 정치인인데 정말 아이씨구나. 어서 오십시오. 이럴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는 정말로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빠르게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걸 해서 내가 먹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네. 왜 그런지 그 얘기를 왜 그래? 해요. 네, 김문수는 일단,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네. 김문수 후보 쪽에 붙었다고 하는 사실 지금 친윤 대부분이 붙어 있는데 네. 그쪽 의원들이 우리 후보님은 욕심이 없어요라는 말을 공개 인터뷰에서 해버려요. 네. 근데 이 말은 되게 패착이거든요. 아직 심지어 한동훈과의 대결이 안 끝났는데 이거는 김문수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서야 자기 캠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김문수의 의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 같지 않아? 난 그런 것 같거든. 나도 그 인터뷰 봤어. 봤는데 김문수가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얘들이 나가서 그냥 인터뷰에서 질러버리는 거 아닐까? 그건 그럴 수. 그럼 두 번째는 그 홍준표가 후보가 전 시장이 떨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떨어지기 직전에도 그랬는데 한덕수 후보가 우리 2인 최종 경선 하기 전에 입당해서 우리 그래서 3명이 원샷 경선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자존심이 있지 아무리 그래도. 근데 그 방식도 사실 굉장히 자존심 뭉개는 경선 방식이긴 한데 그렇지. 빨리 들어와서 지금 2인과 경선해야 된다. 예. 이거 되게 무리수잖아요. 네.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경선 무너뜨리자는 얘긴데 근데 김문수가 그걸 받았어요. 네. 자기는 좋다 그랬어요. 음.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김문수 후보는 우리 당 국민의힘이 이기고 어쨌든 민주당이 이재명만 아니면은 된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김문수 생각은 우리가 여기서 이기기만 하면 나는 또 한 자리 해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인가? 네. 불만 없다 이 정도인가? 네. 네. 와 그렇게 야심이 없는 정치인이라니 놀랍네. 한동훈은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단일화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고. 네. 네. 아니 한동훈은 새우깡 먹으면서도 그랬잖아요. 저 아니면 못 이겨요. 뭐 이랬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소추안 발의했다라는 소식 올려주고 계시는 분 그렇구나. 계시고요. 예. 그리고 최상목 등에 대해서도 예,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일단 올라와 있고요. 네. 네, 저는 이런 자세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한덕수가 지가 솔직히 나 한덕수에 대한 고발도 이루어지고 한덕수에 대한 수사도 이제 맞아요. 이루어질 필요가 네.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그 국정원 출신들 앉혀놓고 자기 선거 나갈 국리 짜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네. 그 한동훈 스스로도 얘기했지만 저기 법과 뒤져봐야 된다라고 아, 맞아요. 한덕수에 대해서 예. 분명히 이 그 직무 과정에서 분명히 월권 행위하고 불법 행위 있었을 거야. 네, 여기에 대해서도 공격해야 되고요. 지금 대행 체제라고 하는 인간들이 관리를 잘할 생각이 전혀 있는 인간들이 아니다라는 게 한덕수의 오늘 사태로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네. 그러면 최성목 탄핵해야 돼. 탄핵해야죠. 네. 애초부터도 최성목은 탄핵거리도 넘치는 인간이었을 뿐더러 지금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 위험해. 저 미국 장관이 얘기한 거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지금 그런다라고 한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관세 협상을 자기네들 이익에 맞게 쓰려고 한다라는 그 미국의 발언을 이용해 가지고 최성목에 대해서도 확고한 경고 플러스 실제 조치를 취해야 돼.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우리가 빨리 대선을 통해서 누군가를 제대로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상황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기존에 있는 질서로 이게 정리가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명확하게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 의지가 결속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돼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미 사유가 많이 쌓인 최상목 탄핵안부터 일단 나아가는 거군요. 네. 네. 근데 저는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계속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한덕수 고발을 빨리 해야 된다. 한덕수 고발. 한덕수 네. 고발을 빨리 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면 됩니다. 예, 지금 댓글 중에 보면은 이제 뭐 중도도 많이 보니까 이재명이 왜 안 된다고 그들이 생각하는지 좀 설명해 달라 뭐 이런 식의 분들도 계신데 이건 뭐 시간을 두고 설명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까지는 아니겠지만 아까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는 본능을 자극하는 면이 있어요. 기득권자들의 본능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들하고 출신이 다르거든. 흑수저 출신 소위 말하는. 예.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좋은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경로를 거쳐온 사람들이 못 믿어워. 예. 속을 모르겠거든. 예. 그리고 자신의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네트워크가 다 한 게 없거든. 네. 예. 그러니까 못 믿었고 불안해 보이고 그리고 뭔 일인가 저지를 것 같아. 라고 하는 본능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 그게 여러 가지로 이른바 태핑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알아보는 것들을 하거든요. 네트워크 발휘해가지고. 예. 근데 이재용으로부터는 그게 안 익혔을 거야. 접근도 잘 안 됐을 테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정할 만한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명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살아남았잖아.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커요. 네. 온갖 방식으로 해서 죽이려고 했고 지금도 재판에 여러 건 걸려 있고 실제로 죽을 일도 당했었고 그랬는데도 살아남아 있지. 이 살아남아 있는 게 너무 지긋지긋하고 징글징글한 거야. 그들이 보기에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면 차라리 당연히 괜찮은데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면 얘가 뭔 짓을 할지 모르겠거든. 네. 말로는 뭐 이렇게 뭐 안정화합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실제로 속으로 칼을 품고 있을 것 같은데 자기들이 만든 판인데 그렇죠. 예, 그렇게 된 판을 만들었는데 얘가 칼을 품게 만든 사람들이 속 안에 칼이 있을 거라고 믿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째가 굉장히 큰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칼을 쥐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네. 살아나오니까 이제 저 새끼 칼 줬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자기네들이 죽인다고 위협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그 사람이 나중에 살아나오니까 쟤는 나한테 복수심이 있을 것 같아. 또 칼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너 나한테 불만 있지? 내가 때려서 더 때릴래. 이러는 거지. 이게 그렇지. 가해자 논리 아니야? 이제 놀리죠. 네. 하도 두드려 맞다가 이제 맞는 게 지겨워가지고 무술 같은 거 막 주짓수 같은 거 배워갖고 오니까 저 위험한 놈이라고 네. 이러는 거네. 근데 실제로 그 공포심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쟤는 우리한테 복수할 것 같아. 말로만 통합이야. 네. 말로만 보복 안 한대. 이게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재벌이든 아니면은 김현장으로 대표되는 이 법조 카르텔이든 기재부든 다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복수할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개천에서 욕나는 사람 있지 않겠냐. 소수고요. 극소수죠. 인정 안 해줘요. 인정 안 해줍니다. 네, 되게 소수입니다. 그 그룹들을 잘 모르셔서 하는 말인데 되게 소수입니다. 의외로. 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금방 잊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출신이 개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용된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야. 개천을 잊어버리는 방법을 씁니다. 나는 애초에부터도 왜 그런 거 신화 같은 거 있잖아. 나의 탄생은 원래 나는 신의 아들이고 뭐 곰이 바뀐 거고 뭐 이런 것처럼 하듯이 알까고 네, 자신의 기원은 원래 고귀했어. 다만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이야. 이런 식의 환상적 신화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나는 용이 된 이후부터의 나야.
그리고 이 용이 된 이후부터에 나가 그 전부터 예비돼 있었어. 용비어천가. 아이고. 예. 이성계가 만든 용비어천가가 딱 그거거든. 예. 맞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개천 시절을 오히려 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천 냄새를 자꾸 떠오르게 만드는 인간을 싫어해요. 예. 아 그리고 아까 어떤 나의 안 좋았던 시절도 생각하게 하잖아. 신기하다. 그래서 생각하기조차가 싫구나. 그럼요. 예. 떠올리기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거를 떠올리기 싫은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본인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그렇죠. 있어요. 예. 기억 조작까지 하고요. 예. 그러니까 나의 원래 기원은 고귀했다라고 자꾸 이제 생각을 한다니까. 원래 양반 가문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근데 이재명 같은 사람이 자꾸 떠올라. 네. 그럼 짜증이 나겠죠. 짜증 나지. 내 옛날 생각들하고. 게다가 이재명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데는 자기들처럼 코스를 거쳐서 온 건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적어도 예. 신분 세탁을 하려면 서울대 가고 사법고시 붙은 다음에 뭐 하버드라도 가고 예일이라도 가고 뭐 네. 미국 변호사라도 따고 막 한동훈처럼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몇 가지 것들조차 거치지 않았어. 그러니까 부정하기가 좋아. 그렇지. 얘는 용이 아닌 거지. 용이 되면 안 되는 앤 거지. 용이 아니니까 용이 되면 안 되는.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더 싫은 거예요. 네. 이 존재가.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얘기지만 한덕수 같은 사람들은 이들이 보기에는 예상 가능하거든. 어떤 행동들을 할지 알겠고, 그게 그들이 표현하는 안정감이에요. 안정감이란 딴 게 아니라 자기 예상 범위 안에 있다는 거야. 예. 그리고 조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웬만하면 이빨이 먹힐 것 같아. 예. 몇 말을 다리 잘 건너면 들어요.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럼 아는 사람도 있고. 예.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원래 이 동네의 특징인데 이렇게 저렇게 찔러봤는데 찔러본 게 안 닿을 것 같으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예. 이게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는 있는 거지. 근데 그러면 기득권만 싫어야 되잖아요, 이재명은.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일반 국민들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냐? 그러니까 물론 그 기득권들이 예전부터 언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재명의 얼굴에다가 먹칠을 했죠.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 대체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생각을 깊게 하지 않는 사람들. 예. 예. 생각을 깊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누군가가 전해준 이미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맞아요. 네. 그 이미지의 전이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재명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의 단단한 수는 결국은 윤심이잖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극우적 사고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하고 똑같이 보이는 거지. 네. 이재명. 여기는 뭐 무슨 짓을 해도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예. 네. 그 그룹들이 지금 점점 줄어서 그나마라도 여러 가지 일들을 거쳐서 점점 줄어서 되게 소수화돼 있는 거거든 상대적으로. 이거를 흔들고 싶은 게 이제 오늘 사법부의 결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그냥 별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장 튀어나오는 게 사실은 이거 함부로 언급하면 안 되지만 형수 욕설이에요. 네, 많이들. 그 기득권 세력이라는 자들 그리고 국민의힘이 조선일보 특히 조선일보는 요새도 그걸 씁니다 기사. 네. 김부선도 아직도 써. 진짜 나쁜 놈들이야. 근데 그걸로 얼마나 쉬워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기가.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아픈 개인사를 이들이 악용했다는 게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 내막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아. 보도도 잘 안 해줘. 그 내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구축된 그 이미지로 그냥 싫어하더라고요. 예. 제가 지난번 2022년이죠. 예. 2022년 선거. 네. 예.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던 그 당시 시점에서의 제 주변 분위기. 그러니까 보수는 아닌데 그렇다고 확고하게 뭐 진보거나 아니면 완전히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런 세력들은 아닌 나름대로 좀 잘 나가는 학력적 배경이나 직업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인들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비토 정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설득하지 못할 정도. 맞아요. 솔직히. 너무 싫어한다기보다는 못 믿겠고 이 사람을 찍어야 된다면 투표를 안 할 것 같은, 포기를 할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대놓고 설득을 못 하겠는 거지. 근데 나는 예를 들면 이게 사실은 그 분위기가 저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예. 이를테면 이왕이면은 그냥 막 이런 쌈딱이나 싸움꾼보다는 예. 그냥 뭔가 좀 더 이렇게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서 숙견을 갖추고 안정감 있게 그리면서도 되게 이제 깊숙하게 모든 엘리트들을 사실은 밑단계에서 잘라버릴 수 있는 실력을 압도할 수 있는 그래서 괜히 이렇게 뭔가 거리낄 게 좀 없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차기 정부를 맡으면서 뭔가 그걸 더 문재인 정부 이후니까 그걸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예. 그게 아마 이낙연을 지지하던 사람들의 초기 분위기는 다 그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 안정감, 서울법대 출신에, 동아일보 출신에, 총리도 잘하고 점잖아 보이고 말도 좀 굉장히 솜씨있게 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이제 형성됐었던 이낙연에 대한 지지였었잖아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떨어져 나간 게 이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병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 사면해야 된다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 급속하게 빠졌지. 그러면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해서 일부는 이재명한테 가고 일부는 그냥 포기해버린 거야. 이 포기해버린 사람들의 심리가 뭔지는 잘 알아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누군가를 지지하는 거를 이제 입 밖으로 내는 거는 원래 못하는 그런 버릇도 있고 그걸 네. 굳이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생각이 나는데 제가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지지는 할 수 없었거든요. 애초에 처음부터. 왜냐하면 좀 더 저는 진보적인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이왕이면 저쪽 민주당 그룹에서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제일 낫다. 그리고 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예. 그리고 표를 그 당시 저는 외국에 있었는데 표를 못 찍었는데 그리고 되고 나는 건 되게 기뻐했어요. 하지만 비판적으로 바라봤지. 예.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 진보의 틀 안에서 요 바깥 경계에 있는 사람이었거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좀 더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민주노동 같은 데가 더 커서 궁극적으로는 제대로 된 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어떨 때는 지지하다가 어떨 때는 약간 욕하다가 이랬다고. 이를테면은 뭐 전쟁 이라크전 참전하는 문제라든가 FTA 협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특정한 말에 대해서 굳이 왜 저렇게까지 점잖지 않게 발언하나라든가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되게 미안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 많은 분들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이랬던 거지. 근데 그때 제가 딱 하나 찬성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서울대 사람들이 서울대 출신들이 노무현 옆에 아무도 안 붙어 있으려고 한 부분이 난 너무 열받았었어. 네. DJ 때도 그랬거든. DJ 때도 사실은 서울대 출신들이 많이 안 붙어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운동권이든 뭐든 간에. 진짜 확고하구나. 네.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네. 오히려 차라리 왜 다른 사람을 찾았지. 예를 들면 김근태라든가 이런 분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 엘리트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건 너무 싫었어요. 예. 아니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정책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사람의 인물됨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우스워 보인다고 저런 식으로 비토를 놓나? 그래서 저는 그때 서울대 폐지론 나왔을 때 저는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는데 왜냐하면 폐지한다고 해서 1등 주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심지어는 난 이거 찬성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까지였어. 이런 식의 이 서울대 출신들이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판단하는 방식이라면 나는 내가 나온 학교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이재명 지금 후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저 기득권 엘리트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쟤네들은 도대체 이재명이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싫어하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옆에 이미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도 저들은 안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득권 엘리트들의 인정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 본성이야 그게. 인정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요번 선거는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만 해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 선거는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당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인가?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사법부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조짐을 당하고 이렇게까지 무시받아야 될 인간인가? 이걸 이제 드디어 깨닫기 시작을 한 거야. 차라리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대통령 돼봐야 돼. 함 해야겠다. 이 사회가 바뀌려면은 이런 사람이 살아남아서 대통령 해봐야 돼. 이 생각이 주변에 많이 늘었어요. 네. 이거를 지금 사법부가 흔들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열받는 그렇지. 거예요. 이게 넘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재명에 대한 비토가 여전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여전히 있지만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게 바로 이번에 캠프 구성하면서 했던 외연확장에서도 좀 드러나는 것이고.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조희대 대법원의 너무 황당한 판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암울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우리가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지지세가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벌써부터 너무 회의적으로 빠지면.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기준이요. 저는 그 식자층에서만 있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전 국민들이 맞아. 그게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렇죠. 서울대가 아니어도. 네. 네. 내가 서울대가 아니어도, 맞아. 내가 하버드가 아니어도 일단 공부 잘한 걸로 어느 정도는 인간을 판단하고 나서 그렇죠. 그 외의 것들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를 하는 네, 거예요. 필터 통과하고 나서 이제 네. 거기서 보려고 그러는 거죠. 네. 근데 그걸로 이미 판단의 대부분을 해버리고 나면은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무리 많이 플러스가 되고 아무리 많이 마이너스가 돼도 많이 안 흔들려요. 네. 결과적으로 공부를 잘했다? 제가 좋은 학교를 갔다? 그럼 애는 바르겠지. 이 판단이 정말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럼요. 그렇지. 네. 근데 윤석열을 보세요. 많이 망가졌어. 많이 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학교 갔어요. 한동훈을 보세요. 강남 8학군 출신. 아, 그렇지. 환상이 기타 많이 한 번만 더 깨졌어. 치면 진짜 확. 윤석열 정부의 정말 크나큰 기여는 네. 이게 우리 기득권층의 아주 중요한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준 거고. 맞아요. 면 그래도 이들은 숨어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원래도 똑같은 존재들인데 고귀한 척했던 애들. 네. 근데 이번에 이재명이라는 거울만 비치면 다들 그래. 이재명이라는 거울만 비치면 다들 본색이 드러나. 왜 그러는 네. 거야 도대체? 이게 저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위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이 거울이 작동하는 걸 보여줘야 돼.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민낯이 얼마나 후진지. 그들이 말하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는 거. 그냥 기껏해야 엘리트 그냥 그 카르텔에 불과하다는 거. 그걸 지켜오는 노하우와 힘이 있었을 뿐이라는 거. 이제는 이것을 흔들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좌절하고 실패하면 안 돼. 네,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이재명이라는 거울이 얼마나 강력하냐? 대법원에 비쳤더니 대법원이 갑자기 발작을. 오늘 안 돼. 12명 중에 10명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갑자기. 거울 딱 되니까. 사실 언론 보도에서 막 6대6 이런 예상했어요. 네. 아 정말 그 정도로 보수적인 정파적인 대법관 다 합쳐봐 6명 될걸? 그러니까 기각 이렇게 예상했는데 웬걸 10명이 거울을 비췄더니 발작을 하더라. 제정신인 사람이 2명밖에 없더라. 생각해보면 정말 혹시 블레이드라는 영화 아세요, 교수님? 네. 웨슬리 스나이프스. 네. 웨슬리 스나이프스. 제가 그 원작 웹툰을 저는 정말 시대를 초월한 명작이라고 보는데 뱀파이어들이 살아남아서 사회 기득권으로 굳어졌다는 네, 설정을 설정. 깔고 네. 있어요. 그래요? 이 뱀파이어들은 자기네들끼리는 알아요. 얘가 뱀파이어라는 거. 아. 그리고 얘들이 뭘 해요? 직접적으로 피를 빨잖아. 그 피를 빠는 행위와 얘네들이 기득권 사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게 절묘하게 어울리는 거야. 진짜 네. 고혈을 빨아제끼는구나. 근데 얘네들을 사냥하는 사냥꾼은 누구야? 비주류 흑인이야. 네. 아 그런 컨셉이구나. 물론 나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만화를 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뱀파이어가 원래 기득권 카르텔의 상징으로 많이 쓰이기도 했고. 네. 네. 그렇죠. 그걸 그 적극적으로 뱀파이어와의 하는 인터뷰도 보면은 네. 애들이 멀쩡하게 생겼잖아. 멀쩡하고 심지어는 아름답고. 그렇지. 네. 매력적이고. 네. 그리고 몇백 년을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돈도 많고. 네. 저는 그건 대단히 중요한 알레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른바 특권층이나 귀족층. 하지만 겉으로 드러날 수 없는 네. 일들을 하는 존재. 더러운 비밀. 그렇지. 네. 네. 그걸 되게 잘 알레고리화한 거라고 봐요. 네. 모여서 흡혈 파티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걔네들도 심지어 흡혈 파티 할 때도 엄청 고귀한 척하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재명이랑 거울을 딱 비추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대법관들도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진짜 이상한 너무 이상한 짓을 한 그러니까요. 거거든. 네. 이게 그러니까 적어도 대법원의 판결문은 그래도 어쨌든 그 법률에서는 권위를 인정하고 네. 그 판결문을 가지고 그걸 전범으로 삼아서 나머지를 이제 유추하는 방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저는 대법원 판결 많이 봤어요. 제가 공부할 때. 물론 주로 저작권 관련된 거 이제 공부할 때 봤지만 어렵지만 왜 그런지 자꾸 이해하려고 하게 되고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적어도 법리 구성의 완벽함이랄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그 검찰의 기소장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거든요. 공소장이 가지고 있는 진짜 허접함에 비해서 보면 그리고 1, 2심에서 가끔 나오는 이상한 판결들에 비해서 보면 대법원이 내리는 판결문은 적어도 형식 논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애쓴 게 보여. 오늘 거 보세요. 들으면서 진짜 귀가 썩는 줄 알았어 나. 그러니까. 그 자기도 말하기가 민망하지 겁나 절더라고. 네. 아니 말의 내용을 그렇게 자기 멋대로 단정하는 거를 대법원이 할 것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예상을 했냐고요.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야, 같아요. 나한테 판결 내려보라고 해서 그렇게 안 썼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거울 앞에서 다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상이에요. 우리가 네. 대법관 하면 범접하지 못할 사람들 얼마나 똑똑할까. 네. 얼마나 신중하게. 그런데 까놓고 보면은
뱀파이어였던 거야. 사실 다 한동훈인 거야. 그렇지. 사실 한동훈도 까놓고 일상생활을 비추는,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 유세를 하려면 이 사람의 본 모습이 조금씩 보이는데 예. 특히 이재명 이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이상한 짓을 막 하는데 네. 기타도 치고 자꾸 프라이팬에 뭐 옥수수 담아와가지고 옥수수 좋아한다 그러고 이게 뭐 본색이 드러나는 무덤 거예요. 앞에 가가지고 제가 이 무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누가 아마 그 거기를 무덤이라고 생각을 해. 대법관들도 거의 그런 사람들일 것이라 우리가 이제 그렇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지. 환상이.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블레이드 얘기를 했던 것에서 하나만 더 이어서 가보면 예. 그 뱀파이어들에게는 인간 추종자들이 있어요. 네. 예. 되게 재밌는 관계거든요. 인간 추종자들을 데리고 다녀요, 뱀파이어. 왜냐하면 낮에 뱀파이어는 다닐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낮에 다닐 수 있는 인간들을 하나 자기 노예로 만들어요. 여러 명 만들기도 합니다. 얘들은 주로 더러운 일을 해요. 저항력자들이죠. 근본적으로 뱀파이어하고는 다른 애들인 거예요. 네. 뱀파이어는 심지어 뱀파이어로 태어난 애들과 물려서 뱀파이어가 된 애들도 차별해요. 순혈이 아니라 이거지. 그리고 그 뱀파이어의 따까리 역할을 하는 인간들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알아요? 뱀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비유죠. 그 한덕수 대행은 물린 사람이에요? 에? 그 급은 되는 건가? 일단 아까 물려서 뱀파이어가 뱀파이어는 아름답다고 얘기를 했죠. 아니 잠깐만. 아니, 그거는 우리가 기득권 부패한 기득권이 비유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한덕수는 내가 봤을 때 순혈에 가까운 것 같아. 그래도 순혈에 가까워요. 적어도 자기 의식은. 그리고 그리고 주변에서 인정해준 반은. 그렇구나. 예, 그런 게 중요하거든. 이렇게 주변에서 그래 너도 괜찮은 뱀파이어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 네. 그 저기 뭐야 오세훈 같은 사람이 중간에 물려서 뱀파이어. 그렇지. 묘하네. 거기서 따까리 생활 몇 년 하다가 그럼 이제 주인님이 그럼 이리 와라 내가 물어줄게. 물어주는 거야. 네. 역시 영화로 세상을 배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좀 이렇게 의미가 있어. 아니 근데 놀라운 거는 이번 비유는 이해가 확 갔어요. 확 갔어. 뭐 다른 비유는 이해가 안 갔냐? 네. 내가 영화를 모르니까. 근데 이건 내가 아니까 아는 네. 거니까. 괜히 이제 대한뉴스나 이런 데서 한 거 가지고 막 시사 많이 아는 것처럼 할 때보다 헐나. 저 요즘에 네. 다른 프로그램 나갈 때 진짜 네. 많이 후달려요. 이 사람들이 날 잘 몰라. 난 옆에 누가 있어야 돼. 오늘 괜찮네. 네. 맞아요. 되게 정확한 뱀파이어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뱀파이어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인간들이 한 무대기가 돼 있어. 네. 저는 그 세력들이 지금 국힘과 교수님 말씀하신 기득권 카르텔과 짬짬이가 돼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펜코 봐봐요. 지네들은 인간인데 이준석을 하버드 나왔다고 막 추종하잖아요. 비슷한 각인 것 같다. 심지어는 뱀파이어들끼리는 알지만 뱀파이어들은 숨어 살잖아요. 안 들킬라 그러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낮에 눈에 띄면. 네. 그것도 비슷하네. 비슷해. 눈에 안 띄어야 돼. 네, 우리도 지금 추정만 하잖아요. 김앤장, 네. 기재부 추정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앞으로 나서진 않거든. 그래서 딥스테이트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건데 제가 원래 음모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 적어도 동선이 구체적으로 이제 증거로 잡혀야지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이제 대법원이 이렇게 드러낸 거, 이 드러낸 게 많은 것들이 밑에 딸려 있는 걸 너무 보여주는 증거라서, 네. 그래서 짐작이지만 그런 식의 딥스테이트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예요. 네. 그들이 지금 준동하고 있는 거야. 뒤에서 숨어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까지 기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정말 끝판이란 얘기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너무 무리한 거라서 사실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거의 최후의 발악 수준으로 한 거라서 거기다가 한덕수 김앤장 출신, 김앤장의 대법관 판사 출신 수두룩합니다. 네. 당연히 우리 바로 생각나는 거지. 네. 저 뒤에 누가 있구나. 최성봉 김앤장, 기재부 라인. 네. 그러니까 최성목도 날려야 된다. 민주당 잘했네. 그리고 국힘의 따라지들은 네. 그러니까 알고 보면 퍼펫에 불과했다. 네. 지금 그렇죠. 그들의 그림 속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중간에 그들의 의도대로 갈까? 여기도 이제 또 변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마치 이런 일이 터지면 저들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게 다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여전히 세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일 뿐이지 그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거나 그들의 계획이 언제나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오히려 저는 김문수 한편으로는 그들을 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 김문수와 적어도 언제나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 불러야 되는 한동훈의 관점이 동일할 수가 없어. 예. 저는 한동훈 이겼으면 좋겠어요. 김문수하고 한동훈 사이에서. 이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예. 올지 몰랐지만 이제 한동훈 후보를 좀 응원을 해줘야 되겠어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반대하는 거는 어쨌든 당분간은 한동훈은 진심일 수밖에 없어요. 네. 저 사람은 정말 자기가 돼야 되거든. 네. 저는 한동훈이
결선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선 최종 1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저도 그렇긴 했는데. 오히려 홍준표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왜냐면 홍준표의 독자성이 나머지를 먹어가는 게 더 셀 거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홍준표는 물론 되게 아깝게 떨어졌다면서요. 차이가 네. 거의 안 났었다고 네. 이제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아쉬워했겠지. 근데 이 사람의 현재 모습이 보이는 게 퍼핏의 퍼핏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김문수는 접점이 있는 인간이야. 네. 네. 근데 홍준표는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 네. 자기한테 온 기회를 왜 누가 남한테 그렇지. 주겠어? 절대 그럴 사람 아, 아니죠. 독고다이지.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먼저 떨어져 나간 거라고. 네. 그러면 나머지는 결국 홍준표의 표를 김문수가 흡수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할 텐데 김문수라는 게 후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너무 떨어져.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때 한동훈이 이제 준동을 하면은 한동훈한테 의외로 쏠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이 최종된다? 한덕수하고 뭐 하기 되게 어려울 거야. 자기가 주도해야 되는 맞아요. 판이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둘이 토론회 같은 거 하나요? 응? 누구랑? 한덕수랑? 뭔가라도 형식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토론이라도 한번 했으면. 한번 해야지. 지금 방금 기사 나온 걸로는 5월 9일까지 단일화를 완료한다 그러니까 네. 5월 3일 날 국민의힘 승자가 나오잖아요. 네. 3일 9일 사이에 토론회는 한번 하겠죠? 네. 뭐라도 해야지. 네. 네. 왜냐면은 단일화 경선을 한다고 단일화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놓고 토론도 안 해? 너무 우리를 뻔하다. 무시하잖아. 이걸 옹립하려고 하는 네, 짓이지. 너무 무시하는 거라서. 근데 우리가 한동훈을 미는 것과는 별개로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진짜 낮기는 해요. 아, 그래. 네. 한동훈이 이상하게 좀 안 나와요. 지지율이 진짜 안 나와. 왜 안 나오는지 몰라요? 하는 짓 보면 몰라요? 국힘 지지층의 특징이 한동훈을 끝까지 선택하긴 되게 싫어할 테고. 예.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역선택 방지 때문에 이제 원래 한동훈을 장난으로라도 지지할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한동훈의 이야기를 보면 봉우리가 가져온 내용을 보면 경선이 치열하게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집중하겠다까지만 얘기를 해요. 네. 네. 후보로 확정된 후엔 여러 방향으로 힘을 모을 방법을 찾겠다. 그냥 대놓고 이제 반대하긴 그러니까 네.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단일한 임원이 얘기하는 것에는 공감하지 않는다. 아하. 일단 내가 돼야겠다. 그렇죠.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뜻과 시스템을 존중해야 된다. 연합만을 목표로 너무 앞서가는 건 패배주의적인 생각이다. 아이고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찾는 과정에 있다. 요게 저는 한동훈의 캐릭터상 최대한 친절하게 한 얘기라고. 최대한. 더 재수없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요. 예. 어제는 더 세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단일화 얘기한 거는 진짜 부적절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도 본인이 만약에 최종 후보가 되면 단일화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봐도 단일화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네. 그게 한덕수든 누구든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협력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확고해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네. 해야겠다는 생각. 아 진짜 한동훈이 이겨야 네.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는 게 요거는 참 글로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새미래민주당 이낙연과의 반명 빅텐트 논의 관련해서 4월 30일 페이스북에 쓴 내용이 있어요. 예. 아무리 급해도 당원의 자존심마저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제목이야. 이낙연은 정말 어이 저리가 이러고 있는 거지. 약간 그리고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시하는 거죠. 네가 뭔데 뭐 네.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야 이낙연은 정말 무슨 뭐 동네 북이세요? 네. 아 근데 당명 변경을 요구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새미래 저 이낙연 측이. 네, 그게 이제 좋은 구실이지. 예, 지도부가 대선 후 당명 교체 약속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란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썼어. 이거 되게 세게 쓴 거예요 한동훈 네. 스타일상. 네. 네. 엄연히 우리 당의 경선 중에 당 지도부가 민주당 출신 인사에게 한덕수 총리 출마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우리 당의 당명을 바꾸라 마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원들은 몰랐던 일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밀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가족들 몰래 집문서도 갖다 바칠 생각입니까? 아이고, 네. 집문서 갖다 바친다는 비유를 해. 네, 법조인으로서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집문서 준다고 해서 넘어가는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네. 그렇지 등기를 이전해야지. 어쨌든 이낙연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감하게 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절로 치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독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예, 그러지는 못할 것 같으나 자기가 계엄 나고 난 다음에 거의 한독수 주무르듯이 했었던 기억을 저는 쉽게 못 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밥이라고 맞아. 생각하겠군요. 네, 그때만 해도 진짜 끌고 다니는 밥이었어요. 맞아 그때 한덕수 막 넉나가 있고. 네, 넉나가 있고 저는 안 보이는 목줄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끌고 다니는 줄 알았어. 네. 진짜 그때 특히 공동국정 운영 선언할 예. 때 심각했거든.
아 그때 기억이 또 있네 한동훈한테. 네. 맞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자기가 1등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한덕수한테 떠먹여 준다고? 게다가 이재명 흔들리고 있는데? 라고 자기가 생각하게 되면 엄청난 압박에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굴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어서. 아 그냥 네. 되게 이상하게 모른 척하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예. 그 토론할 때 보면은 진짜 신기하게 순수하더라. 네. 나는 그렇게 못 빠져나갈 줄 몰랐어요. 아니, 홍준표가 계속 물어보자. 그래서 게시판 그 가지고 있을 거야. 민주주의 사회를 부정하십니까? 그 말이 아니라 네가 썼냐고. 아이고 참. 네. 홍준표가. 깐죽대기나 하고 말이야. 예. 아,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변수가 중요하다. 이후 국힘에서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유권자의 우리의 투표권을 지켜야 되는 이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의 어떤 대법원의 황당한 판결에 대한 저항을 지키는 것, 이 단일 대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일주일이 아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앞으로의 일주일이 되게 중요하네. 네. 한동훈이 5월 9일 단일화까지 얼마나 버티느냐. 그리고 얼마나 강짜를 놓고 한덕수를 표를 깎아먹느냐. 예.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 내 예상에 한동훈은 마지막 그 둘 중에 한 명 뽑는 5월 3일 거기서 떨어져도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것 같아. 네. 이럴 때 딱 그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너 이 새끼 화이팅이라고. 근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왜냐면 떨어지면 한동훈이 너무 조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찾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다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 뭐 그렇게 되겠지. 네. 뭐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쌤통이겠습니다만. 솔직히 네. 한동훈이 네. 찬조연설하는 거 보고 싶어요? 내가 후보인데? 후보인데 제발 가까이 오지 마. 한동훈이 막 셀카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을 텐데 굳이 와서 이렇게 같이 해달라고 그러고 싶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 와서 자기 멋진 사진만 찍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그 총선 때도 자긴 당 대표고 어. 후보 유세 도와주러 가가지고 자기가 사진. 후보 이렇게 찍어 누르면서 자기 막 이러고 올라가고 사진 찍고 막 이랬잖아. 예. 미치겠다. 예. 근데 왠지 한동훈은 따라다닐 것 같긴 해. 이 모습 따라다닐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웃기겠다. 한동훈이 최종 경선에서 떨어진 다음에 한덕수로 단일화가 됐을 때 한덕수를 안 도와줄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그런 느낌은 좀 있어.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 변수가 중요하고 한동훈이 어떤 행위를 할까? 저는 한동훈의 그 자율적인 혓바닥이 저는 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혓바닥 풀이. 마음껏 떠들어 제껴라. 예. 앞으로 한 일주일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 되게 보이는 중요하군요. 거죠. 예. 결국 이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힘에 혹시라도 내분 가능성이 어떻게 나올까? 예. 원하는 대로 한도수를 안착시킨 길이 뜻대로 이루어질까? 그리고 대법원에 대한 여론들이 어떻게 생겨날까? 예. 이재명의 기세 확장세가 혹시라도 꺾이지 않으면 더 만약에 나간 거나 건결하면 또 뭐가 달라질까?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해 보이는 지금 국면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뭐 그러지도 않겠지만 민주당은 이제 선비 느낌 낼 시간이 없습니다. 예, 여기서 그렇지. 밀리면 정말 끝장나기 때문에 할 수 네. 있는 모든 방안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마 민주당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그거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냥 선비처럼 쿨하게 있다가 쿨병 걸린 사람처럼 그러고 있다가 우리 다 망해요. 이런 민주당 지지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무슨 짓이든지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이 예. 오늘 영화는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안 합니다. 예, 오늘은 영화를 못 합니다. 예. 네, 안 오라 보세요. 재밌으니까. 그래서 애초에부터 좀 일찍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 시사번역에 관련된 얘기만 했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아까 그 왜 매부쇼 그 최욱 씨가 네. 뒤에 거 다 끊고 그냥 방송 종료해 버렸죠. 종료해버리더라고. 네. 그 마음이 이해가 가. 네. 솔직히 말하면 방송하고 싶지 않지. 맞아요. 방송하고 싶지 않지. 그것도 방송 중간에 그걸 보면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방송하고 싶지 않죠. 저도 회원레터를 안 쓰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괜히라도 이렇게 나중에 떨어지면은 그쵸, 그쵸. 진짜 민망해질까봐. 음. 근데 끝나고 나서도 레터를 못 쓰겠는 거야.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이 황당함을 뭐로 뭐 위로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격려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때는 그냥 짜증 난다라는 한마디면 그냥 끝났는데 오늘 이제 저 당근 PD한테 얘기해가지고 오늘 하지 맙시다 이럴까? 라는 생각 없었습니다 물론. 근데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쉬운 심리 상태는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예.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게 느껴지고. 예.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든 같이 모여 있으면서 얘기라도 나눠야 정신이 좀 수습이 되면서 이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우리가 늘 느꼈던 것처럼
더러운 일은 벌어졌는데 그게 최악은 아니었어라고 언제나 발견하는 그런 순간들인 게 참 쉽지만은 않구나. 그래도 그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또 이제 또 이렇게 되게 좀 더 긴장하면서 우리가 그냥 마치 경로가 정해진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되게 짜증나지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또 최욱 MC는 또 기운 바짝 차려가지고 그렇지. 다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할 네. 겁니다. 네. 분노 이만큼 차가지고. 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윤석열 일당을 싫어해요. 최욱이. 네. 예.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지금 상황에서 우리 이제 진보 방송들 그리고 뭐 진보 방송이 굳이 아니더라도 상식을 지키는 헌정 수호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방송들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을 거고 아마 그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 역할을 할 거예요. 네. 교수님도 오늘 말씀해주신 거 아마 최욱 MC도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절대 티는 안 내지만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자기가 내일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렇지. 여러 군데의 소스를 좀 듣고. 그렇지. 이것만 보고 있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 우울한 얘기만 할 수 없거든. 그럼. 앞으로의 길도 좀 같이 논의해 봐야 되고 또 힘도 내야 되니까. 그럼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무너질 수 없어 우리가. 네. 그러니까 되게 참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건 참 편한 길이 아니고 그게 더 훨씬 더 불편한 길이 돼버린 거. 예. 그러니까 차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막 같은 공격질을 하고 그걸로 어떻게든 틈을 내보려고 하는 애들에게 좋은 지렛대를 준 거. 정말 진짜 반역적인 행동인데, 그러니까 헌정을 되게 위태롭게 계속 만들어버리는 행동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절대로 저들은 그냥 지려고 하지는 않는구나. 이런 걸 너무나 명확하게 확인시켜줘서 네. 이거는 불행히도요. 목숨을 건 싸움이 됐습니다. 불행히도. 예.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목숨을 걸 싸움은 불행히도 앞으로 여러 차례 계속해서 모양을 바꿔가면서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차기 정부가 해야 될 개혁의 일부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우리가 대법관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 10명 그냥 그대로 바꿔버릴 수도 없잖아요. 임기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이 헌정을 지키면서도 그 썩은 이들을 빼내는 그런 아주 고된 작업을 해야 되거든. 이 작업은 정말로 에너지가 모여 있고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람들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해. 예. 나중에 헌법까지도 바꾸려면은 200명의 어떤 기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국회의원 200명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예. 이거 진짜 계속해서 정말 우리의 목숨을 건 싸움을 국면마다 계속 해야 되는구나. 그럼요. 예, 그거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준 하루였다고 생각을 해요. 대선 끝나도 또 선거 있어요. 지선도 있고요. 네. 총선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걸작선을 만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